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시죠? 예. 일단 그 저번 주 장은 마감이 잘 됐어요. 미국 장도 좋게 마감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고, 다음 주도 또 되게 중요하게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미국 장 보시면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나스닥 100이죠. 나스닥 100을 보시면 되게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하락 추세를 좀 어떻게 이렇게 마감하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려는 모습이죠. 상승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시도. 그래서 중요한 그 저항대 구간인 여기를 넘겨준 겁니다. 넘겨줘서 재차 다시 전고점대에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전고점쯤에까지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지만 좋은 시장으로 견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 장에 미국 장의 하락으로 인한 뭐 다른 불확실성으로 인한 제한은 일단은 적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우리나라 장을 보시면 코스피도 금요일날 마감에서 얘기 드렸죠. 아직 하지만 3070포인트까지는 좀 체크해 봐야 된다. 코스닥도 저항대 구간을 아직 넘지 못했다. 단기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중요했던 게 미국 장인데 미국 장은 흐름이 좋게 나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미국장의 흐름을 따라가진 않죠. 우리는 지금 환율에 되게 좌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3일 하락 나오면서 상승이 나온 거죠. 그리고 아직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조금 미국장에 따라서 정말 그 과도한 정말 무모한 매수는 조금 경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종목을 좀 보면서 좀 관심 종목을 좀 훑어보도록 할 건데, 자, 스튜디오 산타크로스가 어, 또 추가 하락도 예측하시라 말씀드렸고, 이날 또 과대 낙폭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5%가 나오면서 과대 낙폭이 나왔지만 정말 그 다시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말아 올려줬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찍어드렸던 3,200포인트, 3,200원 정도가 지금 중요 포인트로 다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3,200에서 멈춰주면 보겠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빠지고 나서 꼬리를 달고 저항으로 3,200이 저항이었지만 저항마저 올려준 거죠. 그래서 마이네임이라는 그 신작, 그 넷플릭스 신작의 기대감으로 올라왔었고, 바로 그 수익 실현 투매가 나왔지만 그 마이네임이 1회가 방영이 됐죠. 방영이 되고 오징어 게임 좀 덕을 봐서인지 조금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튜디오 산타크루스로 대응하려면 이제는 마이네임의 지속적 상승, 그 시청률, 인기도를 체크해야 된다. 그래서 분명히 체크해서 좋은 흐름이 나와주면 다시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점대 산 부분들은 3,800원, 3,700원 사신 분들은 무조건 비중 축소를 해야 됩니다. 다시 고점에 대한 그 부담이 생기는 거고, 고가에 산 잘못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싸게 사지 않은 것들은 대응 영역이 힘들어지니까 본전에 회수하는 게, 본전을 회수하고 날라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고가에 산 거는 비중을 줄여야 돼요. 줄이고 충분히 하방을 다시 한번 또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요럴 때 산 것들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런 거지, 종목이 안 좋아서 매도가 아니고 분명히 재료를 체크하면서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또 관심 섹터군이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 계속 얘기 드렸는데, 항공주 제가 얘기 잘 안 드리니까 항공주 얘기가 나와요. 근데 얘기 드렸죠. 유가를 잘 보시라. 그래서 지금 금액적으로는 대한항공이 되게 중요한 자리 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히 말씀드리는 생명선이라고 얘기 드리죠. 생명선 여기가 깨지면 안 좋다고 보이는 그 그림대가 31,200원 정도 구간인데, 조금 마찬가지로 31,200원 근처에서 정말 머물러 있죠. 아직은 저항으로 이 부분이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가지 못하지만 하락도 아직은 열려 있기 때문에 급하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요 항공주를 관심을 가지고 보시려면 사실 최근에는 국제유가 꼭 체크하셔야 돼요. 국제유가,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 좀 이렇게 좋게 흐름 타고 올라가 주다가 꼬꾸라진 게 이제 국제유가의 급등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국제유가가 다운되고 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를 보시면서 섹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무성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장기 우상향으로 가져간다라고 하기에는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재무를 걸고 넘어지면서 주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한 분기 정도 이렇게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금액대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공주를 보시기보단 모두 투어나 참 좋은 여행, 이렇게 소형주들을 얘기해 드렸죠. 안 좋은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그 좀 소규모 회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금방 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투어 같은 것들도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해요. 사실은 재무성으로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보단 소형주가 차라리 단기적으로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 파라다이스 같은 것들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예전에 원유 가격 같은 거 보면은 뭐 중앙에너비스나 흥국석 이렇게 막 급등하는 것들도 많았지만, 저는 이제 GS 정도 얘기 드렸죠. GS,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이 좀 올라간 것도 있고, GS 얘기 드린 것처럼 빠르지 않지만 대응 가능한 직장인의 맞춤 종목이라고 얘기하면 카지노주도 괜찮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GKL이 말씀드린 대로 올라갈 것 같다고 올라와 줬죠. 흐름이 위드 코로나 관련이 세다 보니까 올라왔고, 그 16,700원 이 부근대에선 충분히 괜찮아요. 괜찮고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빠르지 않게 대응하면서 조금 수익을 낼 수 있다. 직장인들한테 맞춤 섹터 혹은 종목이다. 카지노주 괜찮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혹여나 주가가 많이 밀린다고 해도 여기 생명선과 여기 추세대가 있죠. 그래서 횡보하고 뭐 한다고 해서 추세가 올라와 준다면 하방에 대한 좀 지지가 더 강력하게 될 것이니까 금액대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수익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열리는 건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계속 또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상승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올해 굉장히 엄청난 시세가 나오고 대장주로 보면 에코프로 이런 거 보실 수 있어요. 에코프로 HN 이런 거 이제 탄소 배출권 문제로도 이제 날아가고 2차 전지도 관련되고 하다 보니까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고점대에서 횡보로 방향을 틀었죠. 상승을 마감하고 횡보를 틀었다. 그래서 사실 마찬가지예요. 굳이 말씀드리면 장기로 우상향 가져가고 묻어가겠다 하려면 싸게 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고점대에선 대응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대응 영역이 필요해서, 자, 지금 금액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서 박스권 매매는 가능하겠죠. 박스권 매매는 가능하다. 하지만 비중을 크게 실었다고 한다 가정하면 92,900원 정도에 크게 실어서 여기가 훼손된다 그러면 바로 이탈될 수 있어요. 충분히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 대응을 좀 집중해 가지고 평락을 최대한 싸게 사서 박스권 또는 돌파하는 시세를 노려보는 정도는 괜찮지만 올라갈 거다라고만 비중을 두고 투자하기에는 사실 금액대가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수급 보시면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이렇게 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매도 흐름 나오고 있고 개인 보유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또 이렇게 횡보를 할지언정 그 수급이 완전 바뀌어 버릴 수 있고, 수급이 바뀌고 나면 충분히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우상이 하더라도 빠질 수 있다. 아니면 횡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됩니다. 수급과 매매 동향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아무튼 금액적을 좀 공격적인 분도 금액 이탈을 꼭 잡고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은 조금씩 담아가는 매수 정도가 가능하겠다. 아예 정말 이게 시세를 노려보려면 차라리 여기가 돌파돼야 된다. 그래서 10만 1,000원이 돌파돼야 된다. 그래서 요즘엔 또 그런 것도 있죠. 에코프로 HN 그 주식을 늘리고 있고, 이런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얼마에 매수하겠다 해서 에코프로 HN이 조금 그런 재료 성향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좀 장기적으로 그어봐도 상승 추세가 여기 추세대를 벗어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추세대 적용을 한번 그어 보시면서 이 금액대 이 이탈하는가 여부만 보시지 않으면 여기에선 또 공격적 매수도 가능하고,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시면 여기 저항대까지는 충분히 좀 바라볼 수 있겠지만, 좀 여기가 넘어가기 전까진 조금 집중적으로 체크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이탈되는지도 집중적인 체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평량가를 만들어가는 구간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후성도 2차전지 관련주지만 보시면
수성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얘기 드렸죠. 여기 이탈 안 하면 괜찮다고. 이탈 안 하면 괜찮다 얘기 드려서 좀 이렇게 나오지만 단기적으로 또 섹터가 흐름이 그리고 또 탄소배출권 얘기 나오고 하다 보면 2차전지 또 관련 나오다 보면 또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유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소개드렸고, 보유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정도에서 또 돌파 여부가 중요합니다. 돌파 여부 안 하면 다시 시세 반납돼서 내 금액 평락가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요럴 때 저항대일 때는 항상 조금이나마 수익 실현을 해 놓으시는 게 계좌가 항상 플러스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평락가가 훼손되지 않는 한에서 가져가겠다 하시면 좀 이렇게 평락가 지켜가면서 뚫어가는 거 보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좀 맞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 섹터가 역시나 좀 이렇게 큰 상승 나오고 나서 살짝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명신산업 같은 경우도 사실 그래요. 이때도 보시면 이때 공격적 매수의 의견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올라오고 지금 보고 있긴 한데 이때 실을 수 있는 금액과 이때 실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명신산업을 가져가고 싶더라도 이때 1,000만원 사고 싶어서 1,000만원 사지 않았다면 지금은 500만원 정도만 사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아무리 내가 여기 지지대가 적용되고 괜찮은 것 같더라도 여기 이탈을 하는 거 공격적이게, 그래도 공격적이게 가져가서 28,600원 지켜준다 그러면 다 가져가실 수 있지만 다시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 이제는 이제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좀 분할 접근을 하실지 칼손절 대응을 하실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면 일단 담더라도 좀 이렇게 소량을 담아 보시면서 다시 한번 금액대 물량을 늘려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세원이고요. 세원도 추천드린 금액대, 여기 금액대에서 이탈은 하지 않고 있어요. 이탈은 하지 않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싸게 산 사람들은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의 또 흐름, 섹터 흐름에 따라서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량가를 이렇게 5,600원 닿여 있을 때, 이 그근 때는 평량가를 만드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싸게 사보고 반등이 된다 그러면 좀 마음 편하게 보유가 가능하겠는데 아직은 조금 평량가를 만들어가는 구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대응이 빠르게 가능하신 분은 분할 매수 안 하셔도 돼요. 빠르게 가능하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직장이다 그러면 소량으로 금액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줄이고 또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는 시장의 하방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 체크가 또 중요하게 시장의 흐름에 주요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SNS택이고요. 이때 추세 때 적용은 되는데 뭔가 확실한 신호가 없다라는 얘기는 드렸어요. 뭔가 확실한 신호가 없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솔직한 신중을 드릴게요. 이게 추세 때 올라오니까 이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 드렸죠. 이 32,000원 여기 구간하고 36,500원 이 구간에선 매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불확실성의 자리란 말이죠. 정말 이 종목이 상승 가려면 여기가 뚫어주고 가야지 출발한다든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것이고, 다시 꺾일 수 있는데 여기 금액대 빠른 대응 마찬가지예요. 빠른 대응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단기적 보면 거래량이 동반된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3일 동안 시장이 좋았잖아요. 시장이 좋은 만큼 그냥 흘러 올라왔다. 하지만 왜 또 그렇게 보느냐라고 얘기 드리면 공매도량이 늘어나진 않는데 대차 잔고량이 주진 않아요. 그러면 공매도 세력이 정말 쇼커버링에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방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은 물량을 늘리지 말고 보유하신 상태에서 조금 금액대 올라왔을 때 일단 조금 줄인다든가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초기 물량 담으신 분은 좀 금액대 봐서 밑에서도 살 수 있는 금액대를 좀 남겨놓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아직은 큰 신호가 포착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K케미칼이고요. 얘기 드렸죠. SK케미칼은 저항대에서 비중 좀 줄여보시라 얘기 드렸고, 바로 여기에요. 33만원 정도에선 좀 줄여보시라 얘기 드렸죠. 여기 금액대 32, 3만원 정도에선 줄여야 된다. 줄여라. 그러니까 밑에서 산 것들은 줄여라는 얘기죠. 이렇게 싸게 산 것들은 여기 금액대 정도 설정해 드렸는데, 여기 금액대 싸게 산 것은 어차피 올라가서 레벨 다운은 안 될 것 같지만 재료가 있어서 하지만 여기가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 수익이 반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수익을 차익 실현하면서 저항대를 뚫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241선이라는 이 두터운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한 번에 올라가지 않고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니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저항대는 항상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 저항대 구간에선 이 큰 거래가 나와야 뚫려요. 큰 거래가 나와서 메이저가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이 저항의 매물에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혹여나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또 추격 매수도 가능한 정도예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수익을 안 좋은 시장 안에 수익을 걷어가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그다음 이건 두 가지 갖고 왔는데 이거 구독자 보유 종목이에요. 보유 종목에 그 질문을 주셔서 한번 봤는데 평단가가 좀 많이 높아서 좀 놀랐어요. 시장에 너무 이게 종목별로 많이 빠진 것도 있고 해서 한 37,000원 정도 요 금액대죠. 요 금액대 평단으로 가지고 계신데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아직도 여기를 이제 좀 이렇게 깊게 봐서 하락 장기로 보면 하락 추세 중이에요. 진행 중이다. 그래서 바닥에 대한 지지 체크가 필요하고, 자 이번에 내려간 금액대가 바닥일 수 있냐라고 하기에는 충분한 시그널은 없어요. 일단 멈춰주긴 했습니다. 23,400원 23,900원 여기 정도에서 멈춰주고 시장의 흐름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데, 장기적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밑단을 항상 또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단 가지고 계시고 물려 계시고 팔지 않겠다고 각오하신 것 같아요. 이미 30, 10%면 손절 라인의 영역이 지나가 버렸죠. 그래서 뭔가 차라리 시세 포착이 돼야 돼요. 뭔가 거래량이 동반되는 장대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요 장기 하락 추세가 넘어가는 좀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겠죠. 시간이 뭐 이렇게 한 달, 두 달 필요할 수 있어요. 정말 이걸 뚫어주는 뭔가가 딱 나와줘서 신호가 나오면 밑에서 충분히 물타기나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춰서 예를 들어 31,000원 정도에서 다시 본전치기나 수익권 나오겠다라는 플랜을 만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은 장기 하락 추세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더 나락으로 가지 말란 법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재료가 필요하다, 반등해 줄 만한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관망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한일단조는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한일단조는 여기 금액대 그 평단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금액 4,200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되긴 했지만, 이 친구는 충분히 좀 그 자동차 섹터에 의해서 충분히 또 본전 또는 수익권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더 짧은 시간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단기적 하락 추세를 그었을 때도 아직은 하락 추세를 넘어선 건 아닙니다. 넘어선 건 아니어서 어떻게 보면 웹젠하고 같은 의견일 수 있어요. 하락 중인 것들은 원래 손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락 중인 것들은 있는데, 혹여나 이 바닥 여기 바닥대로 반등하고 올라가지고 있어서 의견은 같을 수 있지만, 일단 섹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 섹터 자체가 좀 상승 견인이 된다 그러면 여기도 뚫어주는 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섹터 때문에 그래요. 섹터 웹젠도 섹터, 게임 섹터가 좋지만 게임 섹터는 개별적 그게 너무 강하죠. 개별 게임의 매출에 대해 강하지만, 자동차 섹터는 자동차 섹터가 다 좋다고 하면은 뭔가 재료가 들어가고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게 좀 힘을 실어주고 싶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그 주가가 다른 자동차에 비해 가지 못하는 악재를 또 본다 그러면 방산주 영향이, 방산주에 또 재료가 있다는 거죠. 방산. 그래서 방산 쪽은 오히려 조금 빅텍 같이 방산 그 이제 좀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나 더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자동 그 방산주의 섹터에서 대북의 섹터라기 보기보다 자동차 섹터로 봐서 좀 이렇게 올라올 때 비중을 줄이고 대응해 보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뭐랄까 하락 추세에 닿는 부분에 지금 추세가 올라오고 있고 좀 그 단기적으로 뭔가 방향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방향이 나올 것 같아서. 하지만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추가로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추거나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항상 하락 추세가 마감되는 걸 체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어중간하게 그 금액을 또 그 평단가 그 비중을 늘려버리면 나중에 혹여나 시장이 무너짐과 함께 그 손실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다.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락 중인 것들은 좀 이렇게 그 추가 물타기 이런 것들이 좀 금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다른 섹터군, 좋은 그 섹터군, 시장에 맞는 흐름으로
추가 매수를 하셔서 거기에 수익이 나셨을 때 이런 안 좋고 흐름 안 좋은 것들은 조금씩 털어내는 게 사실 정석이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GK에 뭐 100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 벌었다. 그러면 이 종목에 10만 원어치를 판다든가 그렇게 해서 털어내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사실 가장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종목을 자꾸 물타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건 평단가 올라오면 정리한다라고 보고 높게 샀기 때문에 섹터를 따라서 높게 샀기 때문에 정리한다고 보고 다른 지금 시장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수익을 내 가지고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보유 자금이나 여유 자금은 지금 시장에 맞는 주 트렌드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일단 그 다음 주 장 시작과 그 환율의 그 방향 흐름 그 다음에 추가 재료들을 보시면서 조금 그 중기, 장기, 올해 하반기 전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말 마무리,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좋은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그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